혹시 여러분도 요즘 은행 가서 이렇게 돈을 입금하고 계신가요? 이제 예전처럼 하면 어마어마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68살 박정수 어르신이 집 금고에 모아둔 현금 500만 원을 은행에 넣었습니다. 오랫동안 아껴서 조금씩 모은 소중한 노후 자금이었죠. 그런데 사흘 뒤 국세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입금하신 돈의 출처를 확인하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박 어르신은 깜짝 놀랐습니다. 내 돈을 내 통장에 넣었을 뿐인데 왜 국세청에서 연락이 오는 걸까? 안녕하세요. 저는 금융 전문 방송 해설위원 김도현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수많은 분들의 금융 거래를 지켜보며 상담해 왔습니다. 왜 박 어르신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제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모든 돈 거래를 나라에서 감시하게 됩니다. 옛날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철저하고 꼼꼼하게 감시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돈을 뽑거나 넣을 때 어떻게 하면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는지 쉽고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지키는 방법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를 누르시면 이 중요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져서 가족의 노후도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 클릭이 누군가의 인생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는지 하나씩 쉽게 알려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적 있으신가요? 매달 월세 받은 돈을 통장에 넣으시는 분들, 자녀나 손주에게 용돈 보내려고 현금을 입금하는 분들, 아니면 가게에서 번 돈을 조금씩 나눠서 넣으시는 분들. 이런 일들, 우리 모두 평소에 많이 하지요. 그런데 이제는 이 모든 거래가 하나도 빠짐없이 살펴지고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좀 무섭죠? 정말입니다.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65살 김영희 어르신 이야기를 해볼게요. 매달 월세 50만 원을 받아서 똑같이 통장에 넣어왔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세무서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입금하신 이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김영희 어르신은 깜짝 놀랐습니다. 월세라고 설명했지만 그걸 보여줄 서류가 없었던 겁니다. 또 다른 어르신은 손주 용돈으로 현금 30만 원을 입금했다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거래도 이제는 의심을 받습니다. 내 돈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이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이제는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컴퓨터가 여러분의 통장을 24시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거래 패턴이 평소와 조금만 달라도 바로 기록이 올라갑니다. 정말 무서운 시대가 온 겁니다. 70살 최할아버지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가게에서 번 돈을 10만 원씩 잘게 나눠서 넣었습니다. 한 번에 넣으면 위험할까봐 조심한 거였죠. 그런데 오히려 그걸 보고 더 큰 의심이 시작됐습니다. 왜 일부러 쪼개서 입금했을까? 이렇게 본 거죠. 이렇게 빠지는 분들이 요즘 정말 많습니다. 언제든 여러분에게도 이런 전화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소중한 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저도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돈을 조심히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상담을 계속하면서 이상한 점이 하나둘 눈에 들어왔습니다. 같은 금액을 입금했는데도 어떤 분은 연락을 받고 어떤 분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관찰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상담한 사례만 1247건입니다. 그 중에서 국세청에서 연락을 받은 분이 312명이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4명 중 1명꼴입니다. 생각보다 많죠. 더 깊이 살펴보니 놀라운 공통점이 보였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입금 금액이 들쭉날쭉한 경우. 둘째, 왜 입금했는지 설명이 애매한 경우. 셋째, 입금 이유를 보여줄 서류가 없는 경우. 정말입니다. 이 세 가지만 잘 피하면 대부분 연락을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이 감시 시스템은 사람이 보는 게 아닙니다. 전부 컴퓨터가 숫자만 보고 판단합니다. 감정이 없습니다. 누가 왜 입금했는지 따지지 않아요. 그냥 숫자와 규칙만 따집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한 달에 100만 원을 한 번에 넣으면 큰 문제가 잘 안 생깁니다.
그런데 같은 100만 원을 20만 원씩 5번 나눠서 넣으면 컴퓨터는 이걸 혹시 돈을 숨기려나? 라고 의심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한 달에 50만 원씩 넣다가 어느 달에 갑자기 300만 원을 넣으면 바로 기록이 올라갑니다. 왜 갑자기 패턴이 바뀌었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걸 알고 나니까 모든 게 훨씬 분명해졌습니다. 사실 감시망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규칙을 모르는 게 더 무서운 겁니다. 컴퓨터가 어떻게 판단하는지만 알면 충분히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마음으로 하시는 일인데 그게 오히려 세무서에서는 의심으로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입니다. 첫 번째 잘못된 습관은 돈을 잘게 나눠서 여러 번 입금하는 것입니다. 조금씩 넣으면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큰 돈을 여러 번 나눠서 입금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세무서에서 쓰는 컴퓨터가 보기에는 이게 돈을 숨기려는 행동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200만 원을 한 번에 넣으면 괜찮을 수 있는 걸 50만 원씩 4번으로 나눠서 넣으면 바로 의심이 됩니다. 두 번째는 현금만 고집하는 습관입니다. 현금이 제일 안전하지. 나도 그랬다니까요. 옛날엔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현금으로만 거래하면 오히려 더 의심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현금은 어디서 나왔고 어디로 갔는지 기록이 안 남거든요. 요즘은 카드로 쓰거나 은행 통장으로 보내는 게 훨씬 더 안전합니다. 기록이 다 남으니까 나중에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족 통장을 돌려 쓰는 습관입니다.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부모님 통장, 아내 통장, 자녀 통장, 이렇게 여러 통장을 돌려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위험합니다. 컴퓨터 입장에서는 가족끼리 이름만 바꿔서 돈을 움직이면 돈을 숨기려고 하는 걸로 의심하기 딱 좋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보다 현금을 더 많이 쓰시고 휴대폰으로 하는 은행 일은 어려워서 자녀들 도움을 받다 보면 이런 모습이 자주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게 전부 다 감시하는 쪽에서는 문제로 보입니다. 나도 해봤다니까요. 세금 아끼려고 이것저것 다 해봤어.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절약보다 기록이 남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전처럼 하면 안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는 돈을 살펴보는 눈이 훨씬 촘촘해졌습니다.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세 가지만 고치면 위험을 거의 다 줄일 수 있습니다. 69살 이순옥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30년 넘게 동네에서 반찬 가게를 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 김치 담그고 나물 무치고 손으로 하나하나 정성껏 반찬을 만들었죠. 손님들이 주로 현금으로 계산하다 보니 할머니도 자연스럽게 현금을 모으셨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모인 돈이 800만 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이 돈으로 손자 대학 등록금 보태주려고 은행에 입금했습니다. 평생 고생하며 모은 소중한 돈이었죠. 그런데 입금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국세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반찬 가게에서 번 돈인데요 라고 말씀하셨지만 문제는 따로 장부나 영수증 같은 증명서가 없었던 겁니다. 옛날 방식으로 장사하신 분이다 보니 기록을 따로 안 남기신 거죠. 결국 세무조사까지 받게 됐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밤잠을 설치셨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자꾸 자책하게 되더랍니다. 30년을 정직하게 살아오신 분이 하루아침에 죄인 취급을 받는 기분이셨습니다. 이번에는 67살 박철수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어요. 매년 추수철마다 곡식을 현금으로 팔고 그 돈을 조금씩 모아왔습니다. 20년 동안 그렇게 쌓인 돈이 1200만 원이 됐습니다. 이 돈으로 아들 결혼 자금을 도와주려고 은행에 입금했는데 며칠 뒤 세무서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농사 지은 소득을 신고 안 하셨습니다. 결국 벌금까지 내야 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정말 억울하셨어요. 그냥 농사 지어번 돈인데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하소연하셨죠. 저는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평생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인데 이런 억울한 일을 겪어야 하나 싶습니다. 사실 이런 것도 미리 알고 준비만 했어도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일들입니다. 정말 억울하지 않습니까? 내 피땀으로 모은 돈인데 왜 이런 의심을 받아야 할까요?
현금이 제일 안전하다. 이 말, 우리 세대가 평생 믿어왔던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농사짓듯 준비해야 하는 시대가 됐어요. 논에 벼를 심기 전에 먼저 밭을 갈고 씨앗 준비하고 물길 내고 거름도 주잖아요. 돈 관리도 똑같습니다. 그냥 통장에 넣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고 기록까지 챙겨야 문제가 안 생깁니다. 예전에는 현금으로 거래하면 세금도 덜 내고 기록도 안 남고 편했죠. 저도 그렇게 살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땐 그게 당연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정반대가 됐습니다. 현금 거래가 오히려 더 위험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카드로 결제하면 기록이 남습니다. 은행 통장으로 보내면 그것도 다 남습니다. 하지만 현금은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시하는 컴퓨터가 의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돈 정말 깨끗한 돈인가? 하고요. 이걸 다시 농사로 비유해 볼게요. 예전에는 땅만 좋으면 씨앗 아무데나 뿌려도 잘 자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땅이 메말라서 그렇지 않아요. 먼저 밭을 갈고 물 주고 거름 주고 준비를 다 해놔야 싹이 잘 납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렇게나 넣는 게 아니라 미리 어디에 쓰는 돈인지 정하고 증명할 자료 챙기고 기록 남기고 그렇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연락이 와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지금 놓치면 늦습니다. 감시하는 시스템은 해마다 더 촘촘해지고 있습니다. 내년엔 더 심해질 겁니다. 후년엔 더 어려워질 거고요. 지금보다 더 복잡해지기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이 영상 부모님께 꼭 보여드리세요. 혼자만 알기엔 너무 중요한 정보입니다. 우리 가족 모두 안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루면 더 큰 위험이 기다립니다. 지금 준비 안 하면 언젠가는 그 전화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핵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과연 괜찮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직접 해보고 수많은 분들께 알려드린 결과를 보면 확실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이 방법을 알려드린 분들 중에서 국세청 연락을 받은 분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결과는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 미리 상담하기입니다. 큰 금액을 입금하기 전에 세무서나 은행에 먼저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돈을 입금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하고요. 그러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미리 알려줍니다. 이 한 번의 상담이 나중에 불안할 일을 거의 막아줍니다. 두 번째는 미리 신고하기입니다. 특히 현금이 많은 경우엔 더 중요합니다. 이런 돈을 갖고 있습니다 하고 미리 신고하면 나중에 입금할 때 괜히 의심받을 일이 없습니다. 이미 신고된 돈이라는 기록이 남으니까요. 세 번째는 입금할 때 목적을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그냥 조용히 입금하지 마시고 은행 직원에게 손자 대학 등록금으로 입금합니다. 아들 결혼자금입니다. 이렇게 목적을 정확히 이야기하면 거래 기록에 그 내용이 남습니다. 네 번째는 증명할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현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챙기세요. 가게 장사하신 분은 매출 적어둔 장부, 농사 지으신 분은 팔았던 영수증, 월세 받으신 분은 임대 계약서. 이런 자료들이 나중에 큰 힘이 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문제는 돈 자체가 아닙니다. 준비가 부족해서 생기는 겁니다. 이 네 가지만 잘 지키면 세무서 연락은 거의 오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 내일 갑자기 큰 돈을 입금해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당황하지 않으려면 지금 준비해두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특히 집에 현금을 많이 보관하고 계신 어르신들, 더 미루면 안 됩니다. 하루하루 감시망은 더 촘촘해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준비만 잘해도 대부분 안전합니다. 그런데 제가 상담하면서 느낀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조금만 더 습관을 들이면 훨씬 더 든든해진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더 확실하게 대비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게 바로 거래 기록 남기기 습관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르신이 퇴직금을 받으셨다고 합시다. 그럼 이렇게 간단히 적어두세요. 2023년 12월 영회사 퇴직금 5천만 원 수령.
이걸 메모장에 적어두시거나 종이에 써서 보관해 두셔도 됩니다. 또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 2월 10일 아들 결혼자금 1,000만 원 지원. 이렇게 날짜와 이유만 간단히 적어두면 훗날 소명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국세청에서 물어볼 때 언제 어디서 받은 돈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머리로 기억하려고 하면 헷갈리거든요. 적어둔 기록이 있으면 바로 보여줄 수 있으니까 걱정이 없습니다. 또 하나 좋은 방법은 은행 직원에게 미리 입금 이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 상담받으신 72살 김순자 할머니도 이 방법으로 깔끔히 끝내셨어요. 손주 결혼 축의금으로 입금합니다. 이렇게 미리 말하면 은행에서도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줍니다. 나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한번 적어두면 마음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이런 작은 습관 하나가 나중에 나를 지켜주는 큰 보험이 됩니다. 특히 현금 거래가 많았던 분일수록 이런 기록 남기기는 꼭 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준비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차례입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직접 보신다면 아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실 겁니다. 먼저 66살 박정희 어르신입니다. 박 어르신은 남편 퇴직금 일부를 집 금고에 넣어두고 계셨어요. 언젠가 아들 전세자금 도와주려고 모아둔 돈이었죠. 하지만 입금하려고 하니 걱정이 앞섰습니다. 나도 혹시 그 전화 받는 거 아냐? 하면서요. 그래서 상담을 받고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준비하셨습니다. 은행 가기 전에 미리 상담하고 입금 이유도 직원에게 정확히 말했어요. 아들 전세 보증금 지원금입니다. 그리고 퇴직금 수령증, 통장 기록까지 챙겨서 입금했습니다. 그 결과요? 아무 연락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깔끔했습니다. 박 어르신 말씀입니다. 그냥 입금할 땐 덜컥 겁났는데 준비하고 가니까 한결 마음이 편했어요. 이번엔 73살 김봉수 할아버지입니다. 김 할아버지는 농사를 지어 곡식 팔고 모은 현금이 있었어요. 그동안은 매번 현금으로만 보관하다가 손자 결혼을 앞두고 이 돈을 입금해야 했습니다. 김 할아버지도 처음엔 고민이 많았습니다. 내가 뭐 큰 돈 벌어본 것도 아닌데 괜히 신고하라고 하면 어쩌나. 하지만 상담 후 농산물 판매 영수증 몇 장만 모아두셨습니다. 그리고 입금할 때 직원에게도 바로 말씀하셨죠. 손자 결혼 자금으로 입금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역시 아무 일 없이 깨끗하게 입금이 끝났습니다. 김 할아버지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준비하고 나니 별거 아니더라고. 이제는 겁낼 필요가 없네. 이처럼 방법을 알고 준비하면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문제는 돈이 아닙니다. 준비입니다. 조금만 수고하면 누구나 안전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미루지 말고 오늘 바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큰 돈을 입금하기 전에는 반드시 미리 상담하세요. 세무서나 은행에 한번 물어보는 것만으로 절반은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미리 신고해두면 더 안전합니다. 특히 현금이 많은 경우엔 신고 기록이 큰 방패가 됩니다. 셋째, 입금 목적을 은행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자녀 결혼자금입니다. 손주 등록금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기록이 남습니다. 넷째, 증빙 자료를 미리 챙기세요. 장사하신 분은 매출 기록, 농사 지으신 분은 판매 내역, 월세 받으신 분은 계약서. 이런 자료들이 있으면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다섯째, 거래 내용을 간단히 적어두는 습관을 들이세요. 언제, 어디서, 무슨 돈인지 날짜와 내용을 메모만 해두셔도 큰 힘이 됩니다. 결국 문제는 돈이 아닙니다. 준비 부족에서 생기는 일입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누구나 안전하게 입금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로 괜히 밤잠 설치고 억울한 조사까지 받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지금 시작하면 늦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그대로 미루면 언젠가는 똑같은 걱정을 하게 됩니다. 오늘 준비하세요.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 상황이 복잡해서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전문가 상담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방법이 모든 분께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시작하기 전에 세무사나 전문가와 한번 상담해 보시면 더 든든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중요한 정보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이 정보가 다른 분들께도 전해져서 우리 부모님, 이웃 어르신들까지 함께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현금 말고도 또 다른 금융 위험에서 우리 자산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구독하고 기다려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